박시영! 자, 오늘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 네. 우리가 어떤 정부를 상대하고 있는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최근에 몇 장의 사진이 있어요. 네. 이 경찰견 사진이 시민이 찍어가지고 언론에 전달했다고 나온 거야. 전문용어로 웃기고 있죠. 아크로비스타의 경호원들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견 순찰하고. 지나가다가 어머 달려가서 사진 찍을 수 없어요. 잡혀가. 응? 그러다 잡혀가 달려가면은 기대 헤드락 걸려. 원래 가까이 갈 수 있는 누군가가 찍어서 시민인 척하고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데, 그 다음에 백화점 주말에 가서 신발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시민이 찍어서 전달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비서라인이 작동을 하면 백화점에 자기 신발 사러 쇼핑 못 갑니다. 이전부터 정부까지 다 말리거든. 일단 백화점부터 에러야. 만약에 특정 상품이면 중소상인들 상가를 가자. 왜냐면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얼마나 돼, 숫자가. 형평이 안 맞단 말이지, 다른 브랜드하고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신발이라고 하는 특정 공산품을 사줘야 하는 어떤 상징성, 필요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단 말이지. 네. 그리고 또 신세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세계. 특정 백화점이잖아, 게다가. 중간 공식 비서 라인이 필터링 하는 과정에 통째로 생략된 거예요. 이 사진은 더 웃겨. 응? 이 사진은 이제 며칠 전 사진이라고 나온 거거든, 이게?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은 누구죠? 모르겠어요. 그 경호처에서는 누군지 말할 수 없다는데, 이게 이제 퇴근 후로 보이잖아요? 네. 그 비공식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거의 1m 거리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비서진이 몇 명 없어요. 가까이 가도 사진을 못 찍어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보안 앱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사진 찍는 걸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찍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찍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비서진이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죠. 사진 촬영이 안 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 근무하면서 사진 촬영이 되는 폰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부속실장이나 경호처장 정도는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부속실장, 경호처장이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데도 그 업무 때문에 외부 민간인들이 들어가면 사진 찍는 그 핸드폰 뒤에 거기 딱 붙여요. 사진을 못 찍게.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걸 붙이고 상근하는 사람들은 앱을 설치한다고요. 그래서 사진 촬영이 안 돼요. 웬만한 비서진들은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해도 사진기가 촬영이 안 되고 부속실장이나 경호처장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산책에 동행하다가 한방 하시죠. 그거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렇게 찍은 다음에 커뮤니티에 올려. 뭐 가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무부터 의정까지 통째로 생략하고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비선이 대통령 가까이서 대통령 친근해. 그 프로젝트를 아주 유치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서진들이 알고도 못 말리는 건지 아예 공식 비서진들은 이걸 모르는 건지 어느 쪽이 더 심각한가? 이거 엉망진창이거든. 우리가 상대하는 새 정부가 이 정도예요. 이제 지방선거 구체적인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제주. 네, 제주. 처음 발표된 여론조사죠. 38.2대 김한규, 부상일 31.1. 이게 500명 조사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4거든요. 8.8%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거지만 김우남 무소속 저분이 이제 과거 민주당 의원이에요. 3선인데 탈당에 출마했어요. 근데 경선에 뛰어든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그냥 나서신 거예요. 무소속으로. 7.3% 지지율이 나왔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골고루 받아요.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제주도는 괜당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김우남 무소속 변수가 있지만 저게 다 민주당 표로 가져가는 표가 아니다. 여기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지방선거는 전화선거거든요. 아니 서울에서 전화가 그렇게 왔어. 그렇게 말하는 후보가 당선이 돼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전화하실 때 김한규는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 중에 한 명이다. 그 정도로 서울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주목하고 있는 인사다. 그런 이제 멘트들을 해주시면 더 기대가 크겠죠. 김한규 후보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제주의 미래다. 아니, 이 양반이 뻔뻔하질 못해. 아니, 그러니까 슬로건은 그렇게 썼더라고. 제주가 키운 김한규, 제주의 미래 김한규. 뭐 이렇게. 예. 그렇게 길게 하면 안 돼. 내가 미래다. 내가 미래다. 좀 뻔뻔하게 나가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뒤에 넣었더라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했죠. 네, 오늘 발표가 됐죠. 충청권 표심이 어떨 건가. 이 조사 시점이 언젠가를 봐야 돼요. 15, 16일이에요. 그러면 박안주 성비위 사건이 터진 이후입니다. 박안주 의원이 천안 그 시의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랜카드들이 엄청 많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조 도지사가 상당히 그 굳건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44.7대 40.3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공교롭게 양승조 지사가 어제 확진이 됐어요. 확진이 돼서 지금 비상입니다. 일주일 동안 유세를 못 하는데 충남의 출향민들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내려오게 해라. 유세에 양승조를 도우러 마이크를 잡게 기획하고 이런 게 좋겠다. 이게 정치판에서는 출향이라고 하거든. 출향. 고향을 떠난 사람들. 왜냐하면 양승조 지사가 저렇게 선전해 주시면 인천 선거도 좋아져요. 왜냐하면 인천에 충청권 사람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우리 고향에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경합이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천 시장 선거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인천 전화할 때 충남 얘기하고 충남 전화할 때 인천 얘기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죠. 충북은 여기도 이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충북은 대전과 충남하고는 좀 다릅니다. 등을 지고 있다라고 해요. 충북은 대전하고 충남 정서가 충북을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철저하게 노영민 개인기로 돌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남이 더 남쪽인데 충북이 더 보수적이에요. 항상. 기존 조사보다는 그래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개딸들 새로운 용어 출향민. 출향인. 그런 말 안 쓰는구나. 정치판에서만 써. 지방선거는 전화선거거든요. 그 양반 찍으라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왔어.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사람이 당선이 돼요. 충청도가 지난번 대선 때 세종을 제외하고는 다 윤석열 후보가 우세했잖아요. 실망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인수위나 최근에 했던 행보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긴 하지. 자, 충청이 가장 최근 조사 이러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는 여론조사가 유리하게 나오던 불리하게 나오던 결과가 이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두 후보 간의 격차에 비해서는 정권 심판론이 뭐 되게 한 10% 이상 높지 않았습니까? 국정 안정론에 비해서.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물 경쟁력이 이재명 후보가 앞서기 때문에 굉장히 박빙승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조사해보면 정권 안정론, 뭐 견제론 이렇게 해보면 안정론이 한 5에서 10% 높거든요. 그러면 상당 지역은 박빙 싸움이 벌어진다. 현직 도지사 시장들이 일을 잘했으면 해볼 만한 싸움으로 가는 거죠. 단체장이 일을 잘했으면 한 번 더 뽑아주고 일을 잘 못했으면 교체해라. 서울의 구청장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구청장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캠페인을 가는 게 지금 시점에 지혜롭다. 그렇게 컨설팅 하고 있나 보지? 말들 잘 안 들어. 요즘에. 자, 서울시장은 한 자릿수로 가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저는 한 15% 정도 격차로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스코어는. 왜냐하면 TV 토론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고 민주당 지지층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도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나오죠. 송영길 후보의 장점은 아이디어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진짜 그동안에는 써먹지 않았던 이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더라고. 들어보면 이게 빨려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지난번 김동연 후보 교육 좀 시켰잖아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정수가. 송영길 후보의 특징은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하고 시장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한번 굴려보려고. 그나마 구청장들 조사를 해보잖아요. 구청장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박빙 국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지방선거는 사람들이 관심도가 아주 낮아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선거 6월 1일 날 하는 걸 모르는 분도 많아요. 사실.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우세하든 불리하든 이대로 안 나온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사례도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조차 투표에 다 안 나옵니다. 대선은 80% 가까이 투표하잖아요. 지방선거는 많아야 60%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중요한 게 아니고 투표를 누가 하러 가느냐.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5.5 대 4.5, 한 10% 줘요. 그럼 해보나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5.5 쪽은 한 40%대가 투표로 나가고 4.5 쪽은 한 60%대가 투표로 나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의외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납니다. 이렇게 격차가 커져 있으면 뭐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꽃! 빨리 만들어! 등록하고 뭐 3개월 지나야 여론조사 할 수 있고 요건이 있어가지고 지방선거는 어차피 안 되더라고. 기다려봐요. 경기지사. 이건 좀 격차가 네, 딱 붙은 조사도 많이 있어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상당히 이렇게 앞선 결과가 나왔지만 ARS 안심번호로 발표되는 조사는 완전 1, 2% 내로 딱 붙어 있어요. 특히 이제 강용석과 단일화 문제가 살아있는 이슈 아닙니까? 그런 면들을 보면 오히려 경기도 한 2% 이상, 2, 3% 밀리고 있다. 단일화까지 감안하면. 물론 단일화가 없으면 김동연 후보 우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단일화 되거든요.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 3% 밀리고 있다 생각하고 경기도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재명 고문도 어떤 시험대에 좀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일찍 녹화해서 수요일 날 업로드하고 호회를 경기의 김동연, 인천의 박남춘 그리고 이재명 후보 3명 동시 출연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다스베이다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저희 박정TV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월요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생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이재명, 김동연 다 출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거 편집하지 마! 그래. 지방선거는 이렇게 격차 큰 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조사를 접한 사람은 이긴다고 느슨해지고 지는 쪽 조사를 받은 사람은 진다고 안 나가고 어느 쪽으로 이 힘이 움직일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전화예요. 개딸 좀 물어봐. 응? 아빠 엄마 출향이야? 지방선거에서는 새로 바꿀 일이 없어요. 대선 때 투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졌다고 뉴스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투표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텃밭을 되돌아봐라. 지방선거는 전화 선거고 텃밭 선거예요. 딴 거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쯤 돼야 선거가 있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나 진짜 고마운 말 한마디 남기고 싶어. 방송하는데, 다스베이다 보고 왔어요. 하고 댓글로 올라오더라고. 아니, 여기 나오는 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했어. 처음이었어, 처음. 그래서 유튜브 2년 만에 처음. 가.